9월 3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이 어제 500분, 그러니까 8시간 20분짜리 셀프 기자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라고 해야 될지 그 형식을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이상한데요. 국회에서 했습니다. 자, 이걸 왜 국회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안 하는 대신에 이걸로 때운다고 아마 국회에서 했을 것이고, 민주당이 의총을 한다고 이렇게 국회에 신고해서 그 장소를 갖다가 대여한 다음에 조국의 기자 간담회 장소로 제공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자, 수석 대변인인 민주당의 홍익표입니까? 그 사람이 어제 이 행사에 지금 사회자를 받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간간히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조국의 간담회를 시청했습니다. 자, 어제 한국당의 나경원이 갑자기 당황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조국의 처, 엄마, 딸 등을 부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자, 그래서 5일 뒤에 청문회를 하자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그걸 깔아뭉개고 그로부터 한 너댓 시간 뒤에 3시 반에 조국 해명회를 해줬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했다.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는 11시간, 실제로 해명을 한 시간은 8시간 20분을 하고 중간에 4번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형태로 장관 청문회에 나갈 사람이 정인들을 다 도망 보내고 또 거기에 공범인 가족들을 보호한다라는 핑계하에 가족들이 못 나간다. 그래서 청문회가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셀프 해명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아마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가관인 장면들이었고요. 심지어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조국 기자회견을 왜 여기서 하냐고 이 기자회견 열리기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하고 아마 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국회 청문회 대상인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별도의 자기 설명회를 국회에서 왜 하느냐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이 갖춰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자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김영준 의원,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박살이 났고, 이러다 보니 누구도 지금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자들이 많이 나서서 했습니다마는 기자 한 명당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질문이 될 수 없고 그냥 일방적인 조국의 해명을 듣는 순서로 했다는 겁니다. 기왕에 밤새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기자하고 그 의혹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피 터지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해야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많고 그냥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또 조국의 감성적인 코드까지 섞은 쇼와 더불어서 그냥 원맨 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어제 이 조국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지금 좌파 언론들까지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 조국의 해명회라는 제목의 머리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 간담회가 조국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거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해명을 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간담회가 법무장관의 정책 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청와대나 민주당은 조국 간담회 직후에 호평을 내놨지만은 실제로 언론의 반응은 좌파 언론조차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오늘 일면에 조국 개혁 주창했지만 불철저, 딸 펀드 등 의혹은 부인이라는 머리 기사를 싣고요.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은 조국한테는 그래도 9개 일간신문, 조간신문 중에 가장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조국을 일방적으로 편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경향은 1면과 2면에 조국 후보가 투자한 사모펀드 주변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보도했고요. 또 경향은 조국이 가족 자금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코가 투자한 전기업체 웰스 CNT에 민주당 인사가 고문으로 일하고 그가 정관계를 접촉하면서 국회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민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은 이 내용을 단독 취재 일면 하단에 조국 펀드의 투자사,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이라는 제목을 싣고 이면에도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이라는 머리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또 웰스 CNT와 협력사 PMP 플러스 자회사의 민주당 현역 의원 관련자들이 주요 주주로 갱년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초유의 기자청문회 그래도 의혹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면 하단에 조국의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이렇게 보도까지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그땐 그랬다, 부탁 안 했다, 박탈감만 키운 논문 장학금 해명이라는 기사에서 조국이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청문회를 보고 미디어 오늘이 좌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는지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조국 간담회를 본 이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 의혹도 풀리지 않은 간담회다. 의혹을 풀고 싶다면서 질문마다 모른다라거나 수사와 관련된 거라서 답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의혹을 푼다는 말이냐. 사모펀드, 논문 장학금, 사학재단에 대해 전부 모른다고 일관한다. 증거 없이 말로만 기자회견이 흘러가고 있다. 외고를 졸업한 한 서울대 학생은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약자의 너그러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 생각해왔는데 조 후보를 보며 지난 정권 때 촛불을 들었던 그런 조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고대생들도 이 고파스에서 조국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자식이 2주 동안에 논문 쓴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서울대 장학금도 부산대 장학금도 조국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여야가 정인채택 일정을 합의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가 열린 것을 보고 청문회 문화에서 안 좋은 선례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조국이 아니면 누가 감히 청문회가 일정이나 청문회가 정인 채택 문제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자기가 셀프 기자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열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조국이 흑수저 청년들에게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금수저나 흑수저가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 흑수저 청년에 미안하다. 저는 금수저가 맞습니다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청문회 대신에 기자 간담회를 했던 조국, 아마 청와대하고 둘이 짜서 민주당에 통보해서 민주당을 보고 자락을 열어주라고 했겠지요. 저는 여당 의원이라도 정권에서 임명하는 장관 후보들이 시원찮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고, 그것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당이 청와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걸 한마디로 들어주는 시다바리, 쫄병 노릇을 하는 여당이라면 과거 유신시대 때를 비판하는 좌파들이 지금 과연 유신시대와 현재 문정권의 국회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청와대가 오늘 조국이 국회에서 자기 해명을 해버리고 그걸로 청문회를 대신해, 한국당은 지금 정인을 채택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간을 넘겼어. 한번 합의했다가 정인이 안 된다고 시간을 깼으니 이제는 뭐 밀어붙여도 돼. 자, 어제 한국당이 무슨 조국 가족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시간 지났어, 끝났다 그러고 그냥 일방적인 간담회를 오후 3시 반에 할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청문회 효과였다 하고 기자들이 대신 물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에서 떼온 거니까 그대로 청문회 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도 돼. 자, 여권의 오만이, 청와대의 오만이, 문재인의 오만이,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고요. 비굴해도 민주당이 이렇게 비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총을 하고 자리를 비우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 그걸 열어주고 기자간담회를,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의원들이 다수 남아서 조국 응원하고. 자, 기자들은 갑자기 벌어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묻거나 답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리고 입증하는 이런 하나도 없이 조국의 원면시쇼 말장난을 가지고 청문회를 대신했다. 이걸 판을 열어준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닌 집단이고, 더 나아가서 이 판을 방치한 한국당도 도란 사람이다. 어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로 몰려가서 당원들, 보좌관들까지 다 데리고 몰려가서 수백 명이 조국이 기자간담회 하는 장소를 막았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가 할 일은 아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해라. 어디서 국회에서 하느냐. 가족도 청문회에 못 부르는, 공범들도 청문회에 못 부르는 조국이 어디서 국회에서 네 일방적으로 해명을 하느냐. 이것은 국회 모독이다. 조국은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가족은 빼주겠다고 이왕 밀어붙이는데 그 말 안 하고 밀어붙이게 만드는 게 낫지. 왜 한국당이 가족은 빼주겠다고 밀어붙이는데 그딴 짓거리를 합니까? 그래, 그렇게 말을 해서 조국이 안 밀어붙였습니까? 문재인이 그래, 가족은 한국당이 안 나와도 된다고 빼줬다 이랬다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는 나경원이는요, 집에 가야 되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황교안도 집에 가야 된다. 한국당은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정인 숫자 바뀐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87명을 93명으로 늘렸다가 25명으로 줄여줬다가 어제 이제 마누라, 딸, 엄마 빼주고 22명으로 했는데도 결국은 조국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셀프 해명을 하는 것을 TV로 지켜봤고요. 여권은 조국이, 민주당은 조국에게 VIP 의전을 해서 조국의 동선을 다 체크하고 당직자 시켜서 현장 정리하고 의총을 한다고 국회 본청 246호를 빼낸 다음에 이 방에서 기자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현장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휴게실로 잠깐 4번 쉴 때 쓰라고 정책위 의장실, 국회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을 내주고, 자, 기자들한테는 조국이 일단 잠깐 쉰다고 나와서 휴게실에서 이동할 때는, 휴게실로 이동할 때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국을 편을 들어주고 싶은 정의당조차도
기자 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평화당까지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전 정당이 조국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 내용도 조국을 규탄했습니다. 어제 조국이 좀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앞거는 딸의 오피스텔까지 기자들이 와서 밤에 10시에 남자 둘이서 문을 두드린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거기서 웃기는 것은 과거에 국정원 여직원의 숙소라면서 역삼동에 2012년 대선 때죠. 실시간 트윗으로 밤에 혼자 있는 여직원 방을 둘러싸고 트윗으로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 놓고 저거 딸 방에 밤에 10시에 남자 기자 둘이서 두들겼다고 쫄았다고 울먹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 질문은 30초고 지 답은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자, 최대한 걸러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도 그딴 짓거리를 했습니다. 저는 웃기는 게 기자들이 그런 조국의 한마디로 부당한 형태의 문답에 응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정상적인 기자라면 입장을 발표해서 보이콧한다고 말하거나 이 기자 간담회 형식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기자 간담회 형식을 통보하겠다. 그래서 합의된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기자들도 웃긴 집단입니다. 자, 조국 간담회 자체가 비민주의 극치였고 그야말로 이런 것이 열리게 된 형식 자체가 문 정권의 독재와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 자체가 금수저 기자회견이었다. 자, 조국은 아마 이 기자회견으로 스스로 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명이 돼요. 지가 국민 앞에 얼마나 오만하고 황당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홍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